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조철희 박사 통입니다. 벌써 유통, 물류통, 소비통, 글로벌통 진행한 지도 벌써 2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다양한 레코드 기록에 남을 만한 얘기를 갖다 제가 이제 특집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지난 거 한번 좀 참고하시면서. 자, 이번 주 테마 이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자, 전 세계 이제 2022년 국가별 GDP와 성장률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전 세계 이제 IMF가 매년 2번 2회, 3회 발표 자료도 있고요. 전 세계 이제 OECD 발표 자료, 각국의 정부 발표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 작년에 뭐 기저현상으로 많이 좀 올라갔지만은 작년만큼은 좋은 상황은 아니고, 또 여기 이제 포인트 얘기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 5%를 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국가별 GDP 포함해서 한번 좀 수치 데이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제 지난 방송에서 79억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소중한 1인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구 하면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14억 4천만. 2위는 인도 13억 9천. 3위는 미국 3억 3천만입니다. 그 빅3 정도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중국은 1인 가족 산하제를 35년 하다가 몇 년 전에 2인까지도 출생을 허락했지만은 중국에 보면은 우리 못지않게 1인 가족 한 명 나 잘 키우자, 또 한 명한테 정성 넣고 이게 많다 보니까 2인 3인 하더라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출생을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2위 중국하고 인도가 5천만 명밖에 차이 안 나는데 매년 출생률을 보면은 인도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한 5년에서 6년 후에 전 세계 인구 1등은 인도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5,182만 명 2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데이터 국가별 GDP는 어떻게 변할까요? 자, 제가 이제 한번 상황 보겠습니다. 전 세계 총 GDP가 한 85조 달러 이 상태에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주요한 요인이 여러분들 1년 동안의 변한 모습 보면 아시겠죠?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의 주식은 참고로 이제 뉴욕 증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있는데 나스닥은 빅테크 기술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 잘 나갔던 애플의 주가가 얼마까지 갔죠? 3,400조 원대까지 갔습니다. 자, 참고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있는데 다 합쳐도 2,500조가 안 돼요. 2,000조 좀 넘습니다. 많을 때도 2,000 몇백 조.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애플 한 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 규모하고 비슷해졌어요. 최근에 이게 1년, 2년 사이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별 GDP 1등 어딜까요? 미국 20조 9,366억 달러. 2등은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국 14조 7,227억. 3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 약 5조 달러 안 되고요. 4위는 독일 3조 8,060억 달러. 5위 영국 2조 7,070억 달러. 6위 인도. 인구가 많은 인도가 6위에 차지했네요. 2조 6,229억 달러. 7위 프랑스 2조 6,030억 달러. 8위 이탈리아 1조 8,864억 달러. 9위 캐나다 1조 6,434억 달러. 자, 우리나라가 10위권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1조 6,382억 달러. 그 다음에가 러시아가 1조 4,834억 달러. 이 전 세계 이제 탑 10 안에 들어간 기업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들 G7 정상이 다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제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구 1억 4천에 러시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계에 이제 인구가 많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질 게 뭐냐면은 1인당 소득, GDP는 어디가 많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유럽에 인구가 적은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가 많겠죠. 대표적으로 한번, 자, 탑 10을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룩셈부르크 11만 5,873달러. 그냥 완전히 그냥 10만 달러 넘어섰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계라든가 정밀기계 알프스, 몬블랑으로 유명한 스위스가 2위, 86,601달러. 3위는 아일랜드입니다. 자, 영국에 보면은 영국 옆에 있는 나라가 아일랜드고요. 저 위쪽으로 이제 인구 40만이 아이슬란드거든요. 영국 옆에 있는 인구 좀 적은 아일랜드가 83,812달러. 그 다음 4위는 노르웨이 67,294달러. 자, 인구가 많은 미국이 5위 차지했습니다. 63,543달러. 여러분들 그렇게 과거에 보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막 국민소득 1인당 3만 달러의 인구 5천만 명의 경제 규모 크면 잘 산다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만큼 인구가 많으면은 1인당 총 생산이라는 소득이 높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미국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63,543달러입니다. 자, 6위 덴마크 69,908달러, 7위는 싱가포르 59,797달러. 제가 이제 싱가포르를 한번 회상해 보면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는 많이 못 갔는데 그 전에 아세안 10개국을 한 6개국 정도 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싱가포르 여러분들 뭐 생각해 보세요. 유럽과 아시아 또는 심지어는 태평양을 연결하는 이 요충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공항의 싱가포르 공항, 항만의 싱가포르 항만, 그다음에 금융하면은 우리가 이제 금융권 하면 싱가포르, 홍콩 자본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데 이 나라는 토지 면적도 좁지만은 인구도 한 570만 명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1인당 소득이 높은 거예요. 그만큼 1인당 가치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계속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만큼 싱가포르의 포지셔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8위 아이슬란드 59,260달러, 9위 네덜란드 52,304달러, 10위 스웨덴 51,925달러. 자, 여기에 이제 특징을 보면은 유럽에서 말하는 인구가 1,000만이 안 되고 하는 선진국형의 기업, 국가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인구가 많으면은 경제력도 많고 시장의 지배력도 많이 큰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인구가 적지만은 고소득층의 알찬 선진국, 복지도 잘하는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한번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그 선진국 중에서 규모가 큰 회사, 큰 국가 나왔습니다. 자, 15위 독일 45,723, 18위 캐나다 43,241. 자, 참고로 이제 전 세계 토지 면적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는 인천항만, 부산항, 뭐 부산도 제가 여러 번 가보니까요. 부산 신항주에 또 두동단지부터 그냥 다 새로운 어떤 타운을 많이 형성해 갖고요. 거기 이제 배후분리 단지를 많이 조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매립을 해서 우리나라도 10만 킬로 해배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준이 10이라고 생각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170배고요. 그 다음에 2위로 우리나라의 100배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2등이 캐나다, 3등이 미국, 4등이 중국이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규모가 이렇게 크고 땅도 넓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20위, 42,284달러, 프랑스가 38,625달러, 이탈리아가 22, 31,676달러.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23위까지 올랐었어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31,637달러. 제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 수입의 무역 수지를 보면요. 수출이 보면은 작년에 6,445억 달러, 수입은 6,150.5억 달러여갖고 수출은 25.8%, 수입은 31.5% 증가해갖고 1조 2,596억 달러를 무역 수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무역 수지 작년에 8위로 올라섰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 높지만은 그만큼 국제적인 위상, 참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항상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진짜 열심히 했다고 좀 저도 기업이라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각국에 이제 주목되는 게 세계 경제 성장률입니다. 자, 경제 성장률은 여러 가지 지표의 바로메타가 되기도 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기저현상으로 상당히 세계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았지만은 올해 IMF가 1월 말에 발표한 자료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4.4%, 한국은 3.0, 미국 4.0, 일본 3.3, 독일 3.9, 프랑스 3.5. 여기서 이제 조금 주춤한 게 중국입니다. 아마 올해 제가 알기로도 중국의 시진핑이가 3기 집권, 수석이, 국가수석이 이제 아마 5년, 10년 거쳐서 이제 3기 집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거를 좀 움직이겠지만은 중국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서 중국은 올해 성장률 5%가 무너지고 4.8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과 관련된 우리나라 수출 1위 중국, 수입 1위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변수가 있다는 걸 한번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 전 세계 인구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인도가 9.0%, 그러니까 성장률이 최고 높습니다, 인도가. 브라질은 참고로 남미에 있지만은 0.3, 아세안 10개국은 5.6%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5년간 경제 성장률 한번 갖고 왔습니다. 한번 좀 참고하겠습니다. 2016년에 2.9, 17년 3.2, 18년 2.9, 2019년에 2.0. 그러니까 거의 2%대 레인지에서 움직이다가요. 2020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첫 해에는 마이너스 1.0. 그 2020년에는 아마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다 플러스 성장을 못했어요. 아마 중국하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1.0은 선방한 거였습니다. 그다가 2021년 4.0을 기저현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2010년에 6.8% 성장한 이후에 2021년에는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성장성은 좀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올해 2022년 1월 달 무역수지 데이터 나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우리나라 무역수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재료값이 급등하다 보니까요, 12월에 이어서 올해 1월 달에도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흑자가 이제 적자입니다. 수출은 553억 2천만 달러, 수입은 602억 1000달러. 결국은 48억 9천만 달러 적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유, 가스, 석탄, 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것이 지금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출보다도 수입액이 지금 2달 사이에 계속 지금 많아져서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사항을 설명드리면서 최근에 올해 2022년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민간 소비는 계속 늘어나야 되고 우리 한국의 포지셔닝에서는 수출을 계속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비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설비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정부가 소비 주도형으로 우리 시장을 좀 도메스틱 시장도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비가 너무 지금 활성화가 안 돼갖고 만약에 둔화된다면은 내수 시장에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국내 수출 수입도 중요하면서 내수 시장 원활하게 정상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중요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변화가 너무 빨리 변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수치 데이터를 최신 속보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앞서가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을 갖다가 한번 보시다가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클릭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철 박사의 통통통은 매주 일요일 또는 월요일에 방송됩니다. 자,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하는 앞서가는 방송이 되도록 계속 새로운 정보 제공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인들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